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실책은 있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를 웬만큼 다 했고 정치적인 이유와 맞물려서 이제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언론이나 언론에 편승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을 하고 그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미룰 수 없는 빚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뜨거운 시장에 집을 샀던 사람들, 여러 가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샀습니다. 먼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끌어냈어요. 또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람들도 있죠.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빚독촉을 안 하는 상황이죠. 이 정도 상황이면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가족에게 빌린 돈, 이런 것들은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출금 중에서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활용됐던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고 돌려줘야 될 때 돌려주지 못하면 바로 경매 들어가게 돼요. 신용대출 지금 조이고 있지만 이미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 안 하고 지금 유예해 놨죠. 앞으로는 신용대출에 관해서도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작년에 패닉 바잉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패닉 바잉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패닉 갭 투자도 꽤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지만 적은 갭 정도를 연끌해서 마련해서 갭 투자에 나선 거죠. 그나마 이거 자기 자본이라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연끌해서 투자한 패닉 갭 투자가 작년에 판을 쳤습니다. 집값의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자기 자본 부분에 신용대출이라든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집을 산 건데,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금은 유예가 안 되는 굉장히 큰 빚이에요. 레버리지가 80% 이상 되는 거죠. 양주,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양주의 분양 물량 아직도 있죠. 웃돈 1억 신화가 가능할까 하면서 분양 광고성 기사가 실렸어요. 여기 위치도 애매하고 분양가도 그렇게 싸지 않아서 별 메리트이 없어 보이지만 최대 강점이 바로 투자 가치라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매 기간 동안 전세 주는 방식으로 잔금 납부가 가능한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양주 같은 경우 지금 분양하는 거 4억 이상 분양하고 있는데 18년도에 분양한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 3억 중반에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4억 5천 정도 해서 분양권에 1억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이런 투자 강점이 있으니까 투자할 사람들 뛰어들라고 광고를 한 거죠. 양주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수년간 불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서도 워낙 공급이 많았고 그 지역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그 돈 주고 분양받기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분양 안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80~90%의 갭을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미분양의 늪에서 프리미엄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곳으로 거듭났어요. 일단 사자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패닉 바잉이라기보다는 거의 패닉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1억의 피가 붙었다는 노블랜드,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옥정 중앙공원을 끼고 있고 옥정 신도시의 굉장히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2달 전 광고 기사에서 4억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2월 20일에 찍혔는데 7억이 넘었네요. 7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 1500세대 규모고 올해 초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3억 중반에 분양을 해서 피가 최대 1억이 붙었다고 하면서 4억대에 주구장창 거래되던 아파트인데 최근 들어서 7억이 넘는 거래가를 보였어요. 양주에도 GTX가 연결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있던 이 개발 호재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6개월 전에 사악하던 아파트가 현재 7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 아파트들은 4억이어야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편한 세상 옥정 메트로폴에 여기 같은 경우 3월 23일 마지막 거래가가 4억 500만 원이네요. 노블랜드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면 3억대의 대부분의 전세가 계약이 됐습니다. 가장 비쌀 때가 3억 5천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40% 금액을 자기 돈 내지는 신용대출 뭐 이런 거 끌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60%는 대출로 충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가 된 상황인데 자기 분양받은 것보다 5천 정도 더 받고 정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세 3억에서 3억 5천 받아서 전세금으로 대출을 전부 다 청산하고 자기 자본의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받은 물건을 피를 얹어서 매입한 경우 자기 자본 1억에서 1억 5천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메꾼 채 유지하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의 자본을 투입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7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주의 갭 투자 1억에서 1억 5천이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세 7억대로 투자를 하려면 자기 자본을 3억 이상 집어넣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끌어놔야 되죠. 아니면 전세를 올려서 이 갭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을 이제 4억 넘게 부르고 있습니다. 입주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매물이 얼마 없고 그래서 4억을 채워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 지역의 전세를 채워준 사람들 3억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죠. 전세자금 대출을 대부분 활용을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80에서 90% 되기 때문에 지금 새 아파트라고 3억에 전세를 많이 놨는데 90% 가까이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들어온 세입자예요. 3억의 전세가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옥정 원래 전세가 2억 하기도 힘든 지역이죠. 바로 인근의 아파트 18년도 5월에 입주한 옥정 에듀서밋 여기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의 전세가 2억에서 2억 5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입주 만 3년밖에 안 된 단지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죠. 근데 전세가 2억에서 2억 5천밖에 안 됐습니다. 또 인근의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여기는 16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도 전세는 2억대 전세가 대부분입니다. 또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 여기도 전세가 2억이죠. 2억 전세로도 채우지 못해서 서울로 치면 원룸 가격인 5천에 40, 5천에 45 이 정도 가격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양주 일대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최대 전세가가 이 정도고 이 정도 금액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태반인 상황인데 지금 새 아파트라고 3억 넘게 전세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주 인구 23만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양주 신도시의 인구가 16만 정도 되니까 대부분 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인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127만 원 공급을 예정하고 있어요. 양주처럼 수도권에 수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서울 도심 내 공급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과 양주의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보합 수준만 유지해도 다행이죠. 주변에 계속해서 입주 예정인 단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본건과 대체 가능한 수많은 아파트가 주변에 존재하고 거기에 전세가는 지금 입주한 아파트보다 1억이나 싸요. 지금 전세금으로 모든 대출금을 충당하고 지금 다 갚아서 마음 편할지 모르겠지만 1억을 갚아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주만 그런 게 아니라 수년간 이런 공급이 수도권 각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검단, 김포,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간 지역들 다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노래를 했지만 정말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사주기는커녕 살기만 하는 값을 지불할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 고덕 그라시오 입주할 때 6억대 전세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9억 5천에 전세 놓고 있어요. 이제 올해 후반 내년이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갭을 메꿔주지 못하는 게 바로 역전세입니다. 지금 세입자한테 전세금 많이 땡겨서 무이자로 돈 많이 빌려놓고 있지만 이걸 갚아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어요. 상승세가 멈추고 있죠. 강남, 마포, 강동의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이 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죠. 철저하게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실수요 입장에서 주거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 한계치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기가 다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전세를 받아서 이자 내는 빚들 다 갚고 그냥 유지하려는 마음에 이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이자로 전세금 낼 돈이 있다면 이미 집을 샀거나 청약을 대기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현상이고, 그 결과 강남이나 마포, 강동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높은 전세가를 부르는 지역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과천 전세가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주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들이 입주를 시작을 했고, 올해도 2000가구 넘게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많다는 거,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음을 의미하죠. 입주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전세로 대출금을 메꾸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자 나가는 거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세로 대출금을 메꿔서 이자 비용 안 내면서 시세 차익 누려보려고 이거 하는 거죠. 10억 로또인데 안 나오면 바보라고 과천 지정타에 57만 명이 몰렸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사도 가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다 뛰어갔지만 실수요가 아닌 거죠. 특히나 추첨제 물량에서 경기 기타 지역에서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거 실수요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정 안 되면 내가 들어갈 생각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분양에 대한 대출은 전세금으로 나중에 다 메꿔 넣고 나중에 갖고 있으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집을 사두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갭 끼고 사두거나 분양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세 돌리려고 그 대출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매 제한이 있어도 입주 때 전세금으로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많은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행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들이 다 팔려 나갔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았고 지금 빌린 돈만큼 다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세가는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기에 너무 높은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투자하던 사람들한테 2월 19일 날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2월 19일 이후에 분양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월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받으면 입주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주변에 투자 고수들 말만 듣고 덜컥덜컥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영끌에서 계약금 마련하고 이자 연체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전세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집이 실제로 들어오면 이 집에 대한 대금을 온전히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뜨거웠던 시장 탓에 대신 내줄 세입자들이 다 집을 샀죠. 세입자로 들어올 사람들도 줄어들고 또 그들은 높게 부르는 전세가를 다 채워줄 만큼 돈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로 버티고 있는 돈인데 앞으로 더 이걸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부동산은 끝없이 우상향할 거라는 사람들, 부동산 불패교의 가입자들은 이런 말만 믿고 지금 자기 자본의 4배, 5배 되는 빚을 덜컥덜컥 낸 상태로 우습게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곤란에 빠질 거고 그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갭투기 방조하는 사회, 깡통 전세 때문에 세입자들은 고통에 빠집니다. 갭투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도 고통에 빠지게 만들죠. 또 보증보험 가입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증기간의 부실이 앞으로 예정돼 있어요. 깡통 전세, 전세금이 매매가랑 똑같거나 전세금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죠. 제가 신축 빌라나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 아파트는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아파트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부르는 호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팔리지 않는 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전세금은 분양가에 육박하게 또는 분양가보다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아예 없는 거죠. 실제 2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 가격에 전부 다 팔고 있는 게 아니죠. 그 가격이 허상에 그치고
수년간 급격하게 오른 분양가조차 유지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깡통 전세와 동일한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고 전세를 끼고 지금 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세입자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집주인으로 서너 채씩 쥐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투자한 사람부터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제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